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어딘가 불편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린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처음 만난 날 부드러운 배경음. 15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를.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는 너무 말랐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냘펐어요. 저런 몸으로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정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했습니다. 신혼집 가구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아. 결혼식 하객 리스트는 이렇게 정리하고. 예단은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게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 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 아이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례상을 차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나물은 그렇게 담는 게 아니야. 생선 머리는 이쪽으로 향해야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무겁고 긴장감 있는 톤.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안으면 안 돼. 목을 받쳐줘야지. 애가 우는 건 배고프다는 거야. 젖을 줘. 애기 옷은 이렇게 입히는 거야.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피곤한 얼굴을 저는 출산의 여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숨 소리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놀러 갔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분유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모유는 왜 안 먹여? 젖이 잘 안 나와. 그럼 미역국을 더 먹어야지. 내가 끓여다 줄게.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와이프가 힘들어해요. 충격받은 듯한 정적. 그 말이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다 며느리 생각해서 한 건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며느리를 대했을 뿐인데 그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쓸쓸하고 무거운 배경음. 그 일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었고 집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습니다. 어머님, 애가 아파서요. 어머님,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 다음에 뵐게요. 손주 얼굴도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시계 째각거리는 소리.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 잘 지내지 뭐.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 우리 때랑은 다르다니까.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변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점심만 먹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벌써가? 저녁은 먹고 가지. 처가댁에도 가봐야 해서요. 며느리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조심해서 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겼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은 음식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따뜻하지만 슬픈 피아노 선율.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혹시 이혼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두려운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읽는 톤으로.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섭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조언이 저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배려가 저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어떻게 해도 모자랐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미숙하지만 저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한참 정적.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따뜻하고 희망찬 음악.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며느리. 네, 어머님. 한참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 고르는 소리. 저기.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미안해.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할 때 밥 먹었니? 대신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내가 잘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린 원수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같은 편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라는 것. 진짜 배려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해주는 거라는 것. 혹시 며느리와 관계가 불편하신 어머님들께, 혹시 시어머니가 힘드신 며느리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미안해라는 말, 고마워라는 말.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공감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